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뭐 그렇게까지 아쉬웠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무승부 위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폴로 가려고 하다 보니 뭔가 스트라스부르 승만 가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 배당이 너무 낮기도 했고 뭐 두 배가 넘으면 낮은 건 아닌데 뭐 한 경기 가는 그런 변수 때문에 뭔가 낮게 보인 것 같아서 뭐 아탈란타 프렌을 묶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승부를 나눠 갔는데 오히려 뭐 아탈이 홈에서 대승 거두고 AT도 크게 이기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역시 경기가 4경기밖에 없어서 5연승을 이어가기 좀 어려웠다. 그래도 어 4연승까지 잘했다 보고 자 오늘은 7경기 그리고 주말도 이제 경기가 많은데 내일은 일요일은 예정대로 뭐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방송을 할 예정이지만 내일은 저녁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낮에도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오늘 뭔가 같이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내일 아마 오전 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막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내일은 시간이 안 되면 짧게 짧게 뭐 그 결과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뭐 조합은 예정대로 다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보통은 저녁쯤에 나갔었는데 일정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낮에 안에는 나갈 가능성이 크고 뭐 빠르면 오정 중으로 그리고 방송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방송 시간이 되게 짧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7경기 평소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어, 브레다 엑셀시오르 경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다하고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앞에 두 경기를 좀 보고 왔는데 어, 그래도 어, 이뭐 배당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브레다가 엑셀시오르보다 비교했을 때 좋은 거는 어, 승점도 밀리고 그나마 득실에서 이제 뭐 조금 앞서는 정도인데 뭐 홈 원정 성적도 비슷하고 뭐 둘 다 큰 결장도 없고 그리고 둘 다 최근에 이제 승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브레다는 또 PSV 뭐 트벤테 강팀 상대로 비기고 위트레트도 그렇고 네이미언도 한 골 차고 한데 최근 10경기 4승 4무 6패인가 그렇고 엑셀시오로는 최근 그 5경기 4무 1패 해서 뭔가 홈팀이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하지만 배당 대비 너무 낮고 엑셀시오로 또한 트벤테 알크마르 아약스 최근 강팀들 상대로 비겼고 아약스 원정도 잡았던 팀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 대비 홈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벨리닝 프랑크도 이제 보고 오긴 했는데 좀 어렵다. 왜냐면 그 최근 홈에서 프랑크한테 이제 1무 1패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 뭔가 그 상대 전적에서 매우 앞서는 것도 아닌데 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승점 3점 차, 득실 차이가 프랑크가 좋습니다. 근데 15골이나 이제 프랑크가 앞서 있지만 실점이 12골이나 많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앞서 있긴 해요. 유니온 베를린이 홈이긴 하지만 원정인 프랑크하고 승패가 같고 그리고 결장 부분으로 오히려 프랑크보단 유니온 베를린이 낫죠. 왜냐면 공격에 지금 버카라트 그리고 미드필더 퇴장도 있고 칸우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홈팀은 그래도 뭐 장기 부상자랑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빼고는 없기 때문에 조금 우세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윤요 베를린 승무 봅니다. 승무. 다만 이제 물론 배당이 좀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최근에 이제 윤요 베를린이 2경기 연속 3실점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라이프치 잡고 미넨 비기고 슈투트 원정도 비기고 했었는데 프랑크도 뭐 챔스도 어차피 끝났고 그리고 이 최근에 원정에서 브레멘 슈투트 상대로 뭐 다득점도 했었고 그 무패 흐름으로 보면은 조금 더 깁니다. 아주 살짝. 근데 원정에서 득점이 없던 게 아니어서 요거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무가 나와서 이상하지 않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건너뛸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엘라스 피사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세리에 중에서도 이제 꼴찌랑 이제 그 위에 싸움인데 두 팀이 3번 붙어서 3번 다 비겼습니다. 최근 경기 포함해서 많진 않지만 그래서 상승은 반반이고 자,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꼴찌 득실도 거의 차이 없고 둘 다 승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엘라스가 이제 홈에서 1승을 하고 있지만 피사가 원정 승이 유일하게 없는 팀이긴 한데 7무로 무가 좀 많다. 그리고 은근히 득점도 16득점으로 피사가 홈에선 득점이 매우 약한데 원정 실점이 좀 있더라도 득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장 부분 보면은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퇴장 비중이 낮긴 하지만 미드필더 뭐 수비 쪽에 부상들도 있고 그리고 피사는 주전 키퍼가 부상 뭐 수비랑 미드필드에 부상들이 있지만 그건 장기 부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부상으로 치면은 피사가 좋고 뭐 주전 키퍼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뭐 얼추 그래도 엘라스가 조금 더 나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가 지난번에 뭐 그 칼리알리전 퇴장이 있었는데 그게 공격수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엘라스가 홈에서 4연패 볼로냐 2골이 있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득점이 낮았고 무득점 경기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뭐 피사가 의외로 이제 인테르 원정 2골 넣었던 거나 그 전에 우디네세 제누아 칼리알리 3연속 무승부.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은 크레모네전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즉 12경기 정도 승리가 없을 거예요. 한 4무 8패? 4무 한 한 5무 8패 된, 5무 7패 되나? 그 정도? 무가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승리가 없고 엘라스는 그래도 한 8경기 조금 더 경기 수가 적긴 하죠. 아까 뭐 두 자릿수 넘어가는데 여긴 그래도 피오렌티나 원정에 그나마 이제 이긴 적이 있어서 조금 텀이 좀 짧긴 하지만 뭐 솔직히 이런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엘라스도 오버가 많은 편인데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해서 오버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득점을 많이 해줘서 오버가 났던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피사 같은 경우도 뭐 오버가 뭐 압도적으로 많진 않아요. 언더랑 반반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경기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경기는 사실 지금 배당이 무승부 쪽으로 떨어지고 뭐 피사 프렌으로 떨어지는데 뭐 타이밍상 보면은 피사가 더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피사 쪽을 좀 더 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 원정에서도 대부분 무승부가 이제 다득점 2대2 무승부가 좀 많았고 최근 득점도 4경기 연속하고 있고 엘라스는 최근 뭐 5경기 중 3경기가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제 뭐 아탈 프렌 못 간 게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피사를 좀 더 높게 봐서 프렌을 본다? 그러기에는 엘라스도 뭐 홈에서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아탈도 잡고 인테르도 한 골차 그리고 라치오도 한 골차 물론 3점차 경기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피사 정도의 상대라면은 본인들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둘 다 이제 뭐 강등권에 있고 승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뭐
앨라스 입장에서도 피사가 승리는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무또는 패스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메스 대릴. 오늘은 앨라스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7경기에 뭐 반 정도는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메스하고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왕으로 넘어가서 자, 메스가 꼴찌입니다. 득점은 꼴찌는 아니거든요. 근데 승점이 5-0보다 1점이 낮고, 릴은 메스보다 승점이 20점이나 높습니다. 득실도 10골 이상 많고 실점도 10골 이상 적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릴이 좋아요. 메스가 그렇다고 뭐 홈에서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릴은 물론 홈에 비해 성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메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메스는 수비에 지난번 앙제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더, 수비, 부상자들이 한 명씩 있고, 공격 쪽에 그나마 한 3명 정도? 근데 뭐 워낙 이제 공격 쪽에도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 결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스보단 낫지 않을까. 상성도 메스 원정에서 최근에 진 적 없고, 20년도 이후도 이제 2승 1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릴이 좋다. 그리고 메스가 최근에 홈에서 4연패입니다. 물론 파리 한 골차, 그리고 뭐 리옹전 지긴 했지만 2득점, 그리고 예전에는 뭐 홈에서 뭐 니스도 잡고 뭐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리그도 지금 1무 7패로 8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 8경기 중 무득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무득점이 적고, 예전엔 또 뭐 3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릴이 그러기에는 릴도 갈 길 바쁩니다. 지난번 리옹전 이제 리옹 승을 봤던 경기였는데 결국 0-1로 졌고, 얘네가 이제 유로파를 병행했잖아요.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지베즈다하고의 경기 일정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은 좀 여유가 있고, 지금 리그에서 4연패입니다. 메스 상대로 5연패는 좀 빡세죠. 뭐 메스가 어느 정도 팀이 뭐 중상위권 팀도 아니고 꼴찌인 팀 상대로는 상성도 앞서고, 그리고 리옹이나 파리 원정의 무득점은 상대가 워낙 강하기도 했고, 최근 잘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 뭐 스타드렌 상대로 이제 졌기 때문에 저는 5연패까지 그림은 안 보인다. 요거는 릴승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메스가 이제 파리 상대로도 2-3, 그리고 뭐 스타드렌 상대로 0-1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최근에 득점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배당 대비는 릴승이 그렇게 좋진 않나요. 그래서 무승부도 같이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진 않겠지만 뭐 잘하면 뭐 비겨버릴 수도 있다. 왜냐, 릴이 최근에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대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겼던 경기보다 졌던 경기들이 훨씬 많고, 그 릴의 최근 패턴은 무가 없습니다. 즉 뭐 오랜만에 무로 비길 수도 있긴 한데,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릴승을 좀 더 보고, 저는 메스의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하겠다. 뭐 메스가 이기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 리즈 노팅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길진 않을 거예요. 아마 30분 전에 끝날 테니까. 리즈 노팅엄. 그래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토요일 경기를 미리 해버릴까. 근데 뭐 그러기에는 낮에 일찍 왔으면 좀 여유 있게 토요일 경기까지 하면 되는데, 아직 뭐 금요일 경기 조합도 안 짰는데 무리하게 토요일까지 하긴 그렇고, 오늘 방종하고 금요일 조합 보내고 다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토요일 경기를 분석해서 미리 내일 오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 그마저도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경기 결과들만 좀 보여주는 그런 음, 식으로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오전에 공지를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노팅엄. 자, 오늘 이제 프리미어 경기가 한 경기 있더라고요. 리즈 경기. 그리고 지금 그 리즈가 노팅엄 원정에서는 최근에 다 졌더라고요. 좋진 않습니다. 노팅엄 원정. 근데 오늘은 홈입니다. 리즈 홈. 그리고 리즈가 최근에 뭐 23년도에 노팅엄을 잡기도 했지만 근래 이제 경기를 보면은 한 5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합니다. 그 전에 뭐 19년, 18년, 17년도긴 하지만 최근에 홈에서는 노팅엄 상대로 잘 지지 않았다. 그래서 상성은 그래도 리즈가 조금 더 좋고, 자, 둘 다 승점이 같습니다. 26점. 득실로 따지면은 둘 다 마이너스 11로 리즈가 득점이 7골 많지만 실점도 7골 많아요. 리즈가 이제 40점대 실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득실도 같습니다. 승점도 같고. 다만 이제 리즈가 원정 성적이 안 좋은데 홈은 그래도 조금 괜찮거든요. 5승 3무 3패로. 뭐 노팅엄도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조금 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리즈 홈이 좀 더 좋다. 득점 차이도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의 이제 부상 말고는 공격의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 한 명 빼고는 최근 부상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팅엄이 지금 주전 키퍼도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서브도 지금 부상이고 세 번째 키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수비 쪽에 이제 노팅엄이 지난번 크리스탈전 퇴장으로 이제 아쉽게 선제골 놓고도 비겼잖아요. 그래서 수비 퇴장, 기존의 부상자, 공격에도 장기 부상자에 허드슨 오도이가 또 이제 어깨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원정이고 리즈 상대로 상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불리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거의 차이 없거든요. 득실도 그렇고 승점도 그렇고. 근데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리즈는 요새 되게 잘했거든요. 첼시도 잡고 리버풀하고도 비기고 최근 뭐 그 7경기 무패도 했었고 거기다 뭐 맨유, 리버풀 원정 최근에 홈에서 풀럼도 잡고 에버튼 원정도 선제골 놓고 비기고 해서 졌던 경기라고는 뉴캐슬 원정밖에 없었어요. 홈에서도 5경기 무패였고 근데 오랜만에 아스날한테 이제 홈에서 6경기만에 지면서 0대4로 좀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좀 끊긴 게 아쉬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했고 오히려 노팅엄은 웨스트햄 원정부터 중간에 유로파에서 그 브라가전 한번 지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페네르바체하고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아직 여유가 있고 그리고 최근 뭐 렉섬한테 좀 아쉽게 이제 뭐 승부차이 끝에 지긴 했는데 컵 대회는 리그로 보면 4경기 무패예요. 웨스트햄 잡고 홈에서 아스날 비기고 브랜드포드 원정 이기고 또 지난번도 사실 노팅엄 승을 봤던 경기인데 아쉽게도 이른 득점 이후에 그 수비 퇴장과 함께 사르한테 PK 동점골 내주고 아쉽게 비겼죠. 그래서 퇴장 안 당했으면 그래도 노팅엄이 잡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리즈도 그렇고 노팅엄도 그렇고 어쨌든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해. 그전에도 졌던 경기들 보면 쉽게 안 졌기 때문에 리즈도 연패는 당할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최근 노팅엄의 흐름을 뭐 꺾고 막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가거나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도 이제 무가 많이 보여서 문을 나눠 갔는데 어제는 경기 수가 적었고 그리고 단폴로 가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뭐 스트라스부르 승이나 뭐 저 아탈 프렌을 못 갔는데 오늘은 경기가 그보다 좀 더 많고
그래도 뭐 승패로 잘 골라가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이어도 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 2프렌 정도 노리면 되지 않을까, 노팅엄. 리즈가 이기더라도 대승을 거둔 뭐 크리스탈전이 있긴 해요, 첼시도. 그래서 뭐 배당 대비 추천은 안 드립니다. 괜히 뭐 노팅엄 2프렌 갔다가 최근에 뭐 4경기 무패는 했는데 예전에 에버턴 0대3이나 뭐 에스턴 1대3이나 홈에서 브라이튼 0대2처럼 두 골 차로 지면 결국 배당이 1.12 되는 것 때문에 뭐 다른 거 적중하고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승부 보거나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노팅엄이 좀 더 유리하다 싶으면 이 프렌보다는 그냥 배당 좀 더 높여서 프렌을 보시는 게 이 프렌이 확률은 높지만 안 됐을 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또는 노팅엄 프렌 굳이 이제 확률을 좀 더 높인다면 근데 저는 무승부 쪽 아니면 패스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아무리 무승부 적중률이 요새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도 무 또는 패스 경기를 고민하다 안 갔는데 결국 적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무승부 적중률이 낮다고 해서 굳이 뭐 일부러 안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셀타비고하고 오사수나 이제 2경기 남았죠. 자, 라리가의 이제 중상위권 팀의 싸움인데 셀타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오사수나보다 이제 7점이 높고 득실도 플러스라 앞섭니다. 득점도 앞서고 실점도 적고 더군다나 이제 뭐 원정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승수도 조금 약하고 승점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오사수나가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해요. 오사수는 홈에서 6승 3무 2패인데 원정에서 일단은 1승 2무 8패이기 때문에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래서 아무리 원정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셀타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다. 오사수나가 지금 미드필더 중에 질병이랑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안테 보드미르가 이제 혼자 이제 두 자릿수 넣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셀타가 좋다 봅니다. 홈이기도 하고 뭐 상성은 조금 앞서긴 해요. 셀타가 야구세 정도 홈이라. 근데 얘네도 보면은 이제 유로파 일정이 아직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리그에서 보면은 홈에서는 4연승입니다. 라이오, 발렌시아, 빌바오 상대로 다 이겼고 뭐 최근에 헤타페 비기고 그때 우리 셀타비고 프렌이었죠. 적중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였나 그때? 아마 4번째 경기였나? 마지막이 유벤투스였으니까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면 전반에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근데 뭐 레알이 극적으로 이기고 뭐 도르트문트도 역전해주고 인테르 좀 무난하고 셀타 잘 넘기고 마지막 유벤까지 해서 그때 3배 메인 적중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였는데 홈이면 그래도 원정보다 덜 불안하지 않을까. 최근에 또 2경기 승리 없습니다. 1무 1패로. 그래서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겨줄 확률이 좀 크다. 그리고 물론 오사수나가 잘해요 요새. 얘네가 보면은 홈에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지난 비아레알전도 비겼고 이기다가 그리고 그 전에 오비에도 3대2 뭐 빌바오, 레반테 얘네가 컵 대회에서도 소시한테 이제 승부차이 끝에 졌지만 되게 잘합니다. 리그만 보더라도 최근 홈에서 이제 5경기 3승 2무 근데 원정에서 라이오도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경기 다 다득점 중입니다. 2승 1무 그래서 이 경기는 셀타가 유리하긴 한데 오사수나가 최근에 원정에서 뭐 한 골차 승부도 많았고 했어가지고 배당 대비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셀타가 뭐 최근에 3대0, 4대1, 2대0 홈에서 다 멀티골 이상 넣었고 오사수나도 최근 원정에서 다득점도 하고 홈이긴 하지만 예전에 원정에서 뭐 2대2 스코어도 있었기 때문에 셀타 승무 보면서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셀타 승이긴 해요. 왜냐면 오사수나가 뭐 아무리 최근에 3경기 무패고 득점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홈에서의 득점이고
원정에서 질 때 지로나 0대1, 뭐 바르샤 0대2, 그 AT 0대1, 그리고 세비야 0대1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빌바오전처럼 뭐 2대0으로 끝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셀타 승. 뭐 배당 대비 노릴 만한 건 오버 정도. 셀타 비고 승무에 오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난다는 점, 그리고 뭐 내일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일찍 시작해서 오전 중으로 좀 분석도 좀 빨리 끝난다는 점, 일요일부터는 원래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도전 미션, 뭐 아니면 고정 시간, 그리고 뭐 이벤트 등등 할 테니까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하기엔 좀 그렇고 해서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공지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분석이 끝나면 원래는 방송이 8시나 9시 사이에 하려 했는데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조합은 8시에서 9시, 그러니까 늦어도 9시 전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원하셨던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뭐 여유 되시면 이제 질차시라 뭐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턴하고 퀸즈인데, 자, 챔피언십이죠. 자, 순위는 퀸즈가 높습니다. 지금 일단 상성을 먼저 보고 가면은 찰턴이 이제 홈에서 퀸즈 상대로는 잘 안 졌더라고. 마지막 경기가 22년도기 때문에 20년도 이후 경기만 보더라도 1승 1무. 그러니까 상성은 좋습니다, 찰턴이. 근데 일단 퀸즈가 8점이나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실점이 좀 더 많긴 해요, 퀸즈가. 근데 득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득실이 둘 다 마이너스더라도 퀸즈는 마이너스 1, 찰트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29골이면은 꼴찌인 셰필드 웬즈 빼면은 득점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하위권에서 거의 뭐 밑에서 거의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리고 퀸즈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원정에서 뭐 당연히 홈보다는 안 좋지만 뭐 아주 하위권까지는 아닙니다. 뭐 찰튼도 보면은 홈에서 6승인 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홈의 승점이 퀸즈의 원정의 이제 승점보다는. 근데 득점력으로만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정의 퀸즈나 홈의 찰튼이나. 그래서 뭐 조금은 유리할 수 있지만 뭐 아주 차이 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공격에 일단 결장 한 명이 있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부상 때문에. 그거 외에는 찰트는 따로 없어요. 다만 퀸즈가 안 좋은 거는 지금 루만 버렐이 팀 내 10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여전히 부상 중이다. 이게 좀 타격이 있죠. 얘가 거의 한 26경기 나왔으니까 뭐 한두 경기만 나온 것도 아니고 꽤 많은 경기를 나왔기 때문에 30경기 중에 타격이 있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누구냐, 잠깐만요, 덴벨레, 이 선수도 부상이고, 그리고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가 뭐 한두 명 정도 있고 하다 보니 결장 부분은 당연히 찰튼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임팩트로 보거나 그래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모든 상황이 지금 찰튼이 조금씩 좋다.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근소하게 이제 정배를 받긴 했는데, 자, 레스터 원정을 2대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찰튼 입장에서 보면은 연패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찰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괜찮게 뭐 잘 했거든요. 코번트리한테도 비기고, 지더라도 이제 뭐 한 골 차로 지던가. 최근 뭐 더비 카운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근데 미러한테 4실점 하면서 뭔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레스터의 이른 퇴장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피케도 도셨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
찰튼이 이기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죠. 유효 슈팅이 많았을 뿐이지 슈팅은 오히려 퇴장당한 레스터 상대로 2배 이상 밀렸어요. 21나 때렸기 때문에 레스터가 그때 홈에서 찰튼은 9번밖에 이제 슈팅이 없었고 그래서 점유율도 근소한 차이로 앞섰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퇴장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연패를 끊었고 퀸즈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코번트리 역전했잖아요. 그리고 코번트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항상 원정에서 선제골 놓고 역전 당하고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을 거예요. 코번트리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4연패 코번트리.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무승부까지 합치면 7경기 무승이죠. 무승. 그래서 어쨌든 퀸즈는 그런 코번 상대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5경기 만에. 그 컵대회 포함. 그래서 리그에서는 4경기 만에 승리했기 때문에 뭔가 뭐 지난번에 못 이겼다면 이번에 이길 타이밍이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코번트리를 잡았고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좋진 않아요. 6경기 3무 3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원정에서 지금 옥스퍼드 스토크 원정 무득점, 브로미치 포츠머스 미들즈브로 다 한 골이었습니다. 노리치전까지. 그래서 찰튼이 뭐 물론 지난번 레스터의 퇴장으로 이득을 보긴 했지만 홈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더비컨,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코번트리, 옥스퍼드, 미들즈브로, 사우스햄튼 뭐 다 대부분 한 골이긴 했지만 결국 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퀸즈도 원정에서 뭐 쉽게 안 졌던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퀸즈가 뭐 루만버렐 그리고 아까 뭐 결장 부분이 좀 더 손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기존의 득점력 차이 그 10골 빼더라도 그래도 밀리지 않아요 득점이.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배당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개의 결장 없었다면 저는 퀸즈 프렌을 보겠는데 찰튼도 홈에서 쉽게 앉아서 괜히 코번트리하고 뭐 비기진 않았겠죠. 그래서 퀸즈도 확실히 홈보다는 이제 득점이 좀 아쉽긴 해요. 홈에서는 다득점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원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무승부 보거나 패스하는 게 낫다. 지금 분석하는 와중에 릴 배당이 빠졌거든요. 릴 승 배당이. 그리고 엘라스 무승부는 진작에 빠졌고 브레다도 지금 무승부랑 엑셀시오로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결론은 오늘은 은근히 물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제 뭐 무승부밖에 안 보여서 뭐 단폴로 무승부를 나눠 갔지만 결국 생각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또 무가 보이네. 근데 요즘 뭐 무도 잘 안 갈 뿐더러 가면 이상하게 뭐 아슬아슬하게 틀리거나 뭐 안 가면 적중하거나 이랬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무가 좀 보이잖아요. 뭐 어제는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눠 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무를 나눠서 한번 가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무승부가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억지로 다 피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냥 뭐 갈만한 건 가고 내키지 않는 건 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했고 뭐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나가시기 전에 추천 뭐 질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업도 좀 눌러주시고 자 연승이 끊겼습니다. 5연승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 4경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 때문에 오전 중으로 온다. 분석은 아마 짧게 할 예정. 그렇다고 이제 조합은 예정대로 다 갈 거기 때문에 조합만 보통 저녁에 가던 게 낮에 좀 일찍 갈 예정이다. 그리고 일요일은 예정대로 오후나 저녁쯤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흐름이 좋았잖아요. 2월 와서 계속 적중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제 한번 삐끗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쉽네요. 어제 스트라스부르를 진짜 처음에는 단폴로 갈까도 했는데 배당이 너무 낮더라고. 그래서 아탈이 조금만 더 괜찮았다면 이제 프렌을 집어갔을 텐데, 그러기엔 유벤이 요새 너무 잘해가지고 뭔가 프렌으로 가기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승이 뭐 아쉽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전 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석은 오늘 좀 미리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오신 분들 뭐 이제 방종을 하니까 나가시기 전에 뭐 추천 구독 눌러주시고, 그 방종하고 나면 유튜브 바로 올라가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경기 결과는 바로 올라갑니다. 조합만 항상 조금 고민해서 하느라 조금 늦어질 뿐이지, 나머지는 예정대로 다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오전 중으로 오도록 할게요. 다 수고하셨습니다.